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진실만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사회 비판가였던 조지 오웰이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죠. 자본주의의 가혹함과 스탈린의 독재를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의 삶과 글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작가. 오늘은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 꼭 기억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모티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에리가서 블레어였고 아버지는 영국의 식민지 관료였죠. 하지만 오웰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오웰은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일찍이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웰은 매우 예민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자주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보내는 기숙학교 생활은 그에게 큰 외로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눈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웰이 13세가 되던 해, 그는 영국의 명문 기숙학교인 이튼 칼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튼 칼리지는 귀족과 상류층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중심이 되는 학교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오웰은 스스로를 외부인처럼 느꼈습니다. 부유하고 특권층 출신의 친구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간 갈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웰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이자 훗날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회 비판적 관점의 씨앗이 됩니다. 이튼 칼리지를 졸업한 후 오웰은 대학 진학 대신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로 건너가 경찰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얀마의 지방 마을에서 제국 경찰로 복무하며 식민지 체제의 현실과 직접 마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오웰은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맡아야 하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역할은 그의 마음에 깊은 갈등과 죄책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국 오웰은 스스로 경찰직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결코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웰은 당시 런던과 파리의 빈민가로 들어가 극도로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삶을 경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빈곤과 굶주림, 절망과 불안은 그의 초기 작품인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도 자발적으로 참전했습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한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웠고 심지어 총탄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까지 겪게 되죠. 그러나 스페인 내전에서 경험한 좌익 내부의 정치적 배신과 모순은 그에게 더욱 큰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웰이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에도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실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세계적 명작으로 평가받는 두 작품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인 동물농장은 1945년에 발표된 소설로 소련의 스탈린 체제와 전체주의를 동물들의 이야기로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농장에서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몰아내지만 결국엔 돼지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며 스스로 새로운 억압자가 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보여주었죠. 이 작품은 정치 권력의 부패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있게 탐구한 것으로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두 번째 대표작인 1984는 1949년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철저히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의 끔찍한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당당의 절대적 통제 아래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 기억마저 조작당하는 상황을 겪으며 오웰은 진실과 자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표현했습니다. 1984는 빅브라더, 감시사회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며 현대사회의 위험성을 예리하게 예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 자신은 매우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진 이후에도 작은 농장에서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게 살았으며 끝까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오웰은 평생 결핵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1950년 47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추구했던 진실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생생히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웰은 삶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압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작품과 말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젊은 날 열정을 바쳤던 일들, 믿어왔던 가치관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오웰이 말했듯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거짓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게 될 유일한 가치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특별히 용감한 행동이 되는 시대를 이미 예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변화와 혼란, 그리고 상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번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웰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진실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 속에선 잠시 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숨기기도 하고
때론 현실과 타협하기도 했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삶,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이자 삶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4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펜을 놓지 않고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진실만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때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단단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실이 있나요? 정치, 종교, 가족, 친구, 부모, 세계, 그리고 나만의 과거 이야기.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선이 어떻든 그 진실을 놓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진실이 나라는 존재를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은 조지 오웰의 삶과 그가 남긴 진실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